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139회 1부를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패션쇼 DJ 강 DJ 강홍민입니다. 얼마 전 한 소비자가 무신사에서 에센셜 옷을 구매한 뒤 리셀 플랫폼이죠. 크림에 검수 의뢰를 맡겼습니다. 크림은 그 제품을 가품으로 판정했는데 무신사는요, 이에 반발해서 한국 명품감정원에 의뢰와 동시에 제품을 환불하고요, 크림 측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크림 측은 에센셜 정가품 포인트를 사이트에 올리면서 이 제품을 무상으로 검수해준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무신사는 공식 유통 채널에 정가품 확인 요청을 받았는데 이곳에서 개체 차이로 인해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의뢰한 이 제품은 정품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업계 관계자는 물론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됐었는데요. 무신사에서 판매한 정품을 크림이 가품이라고 한 에센셜 제품이 정품으로 나온 사건입니다. 고공행진 중인 무신사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네, 139 1부고요.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황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2부를 먼저 녹화를 하고 1부를 뒤에 하는 건데 2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멤버들 지금 표정이 약간 상기가 됐어요. 상기가 될 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거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2부를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한 주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야구 좋아하시나요, 다들? 야구 팬은 우리 B급 인생이죠.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이 날씨에도 밖에서 야구 하세요? 직접 하는 거는 별로. 그쵸. 보는 걸 좋아해요. 그쵸. 아니 지난 주말에 네. 안양의 생태공원인가 아무튼 그쪽에 놀러 갔는데 오, 사회인 야구를 이 영하의 날씨에 이 날씨에. 그 야구복을 입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몇 팀이. 그래서 저는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보러 갔는데 오, 2-3시간을 저 나름대로 되게 중무장하고 갔거든요. 막 패딩 입고 안에 코트 입고. 맞아. 근데 되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겁없이 운동화에다가 발목 양말 신고 간 거예요. 발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거. 내복 안 입고. 네, 아유. 한 2-3시간 정도 밖에 계속 보고 있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난주 엄청 추웠는데. 네. 그걸 왜 계속 지켜봤어요? 아니, 아는 아는 사람이 사람이 있어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그 3월 그거 아닌가 지금? 저는 너무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뭐 잠깐 보면 되겠지 이랬는데 부츠를 신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감기 안 걸렸어요? 감기 다행히도 안 걸렸어요. 오, 비타민 다행이다. C 먹어서 그래요. 오. 근데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이 날씨에 그러니까. 야구복 진짜 얇잖아요. 영하 지금 7, 8도 지난주에 네. 그렇게 됐었는데 맞아요. 그 날씨에도 참 코가 막 시뻘개지면서도 네. 막 제일 좋다고 막 이렇게 달리는 그래도 운동은 해야 되니까. 음. 저희도 뭐 이 날씨에 뭐 비가 내리나 눈이 내리나 축구를 밖에서 하는데 축구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뛰니까. 아무튼 운동은 해야 됩니다. 예. 뭐 야구를 보고 오셨고 네. 생태공원에서 예 우리 네. 예 뭐 재물복이 끊이지 않는 네. 우리 한태근 변리사님 나오셨어요. 네. 안타고 밀렸습니다. 재물복이 끊이지 않는 그런 님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어때요? 뭐 당연하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니, 듭니까? 전혀. 되게 일상적이다.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이게 과연 사실과 맞을까? 과연 내 상황과 과연 그런 게 있나? 사실 체크가 막 이제 내 그쵸. 머릿속에 들어가지. 과연 뭐가 있을까? 그런 게 들어가는 거죠. 기분은 좋죠. 기분 좋지. 기분 좋은데. 예. 그게 진짜 현실로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네, 뭐 열심히 또 하시니까 현실로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네. 예, 올해는 지금 이제 뭐 B급 인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시간도 좀 늘어났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인원수도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태근 형님이 이 재물복 많은 분이 좀 맛있는 걸 좀 한번 쏘실 때가 오지 않았나. 맨날 이 형 소주만 사거든요. 농담이에요.
예, 아무튼 기대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옮겨지긴 약속을 하겠습니다. 맨날 약속 여기요. 일정을 좀 잡으려 그러면 이날은 바쁘고 저날은 아, 바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짜증나서 안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박제됐으니까. 예, 약속 음. 장소와 시간을 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도 부럽네요. 예, 우리 B급 인생 좋습니다. 네. 좋아요.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자축의 의미. 예. 2부를 이제 보시면 네. 저희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실 수가 있을 아시겠지만 건데. 네. 알 건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 풀지 말고 네. 들으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꿰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영광합니다, 선생님. 예, 소림쌤까지 소림쌤 오셨어요. 소림쌤 왔다 가셨는데 아까 자기 인생을 꿰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요. 깜짝 놀라셨다고. 아니 근데 올해는 사실 제가 전부는 다 모르지만 작년 재작년은 조금 이제 저와 같이 터널을 지나고 있었다면 올해는 좀 이제 빛이 보일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야죠.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예. 어쨌든 그건 그거고 지난주에 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의혹? 뭐? 우여곡절. 우여곡절이 뭐가 있었어요? 그런 토크 하니까 그 40여 년 지기 친구가 죽었어요. 네. 정말. 네, 갑자기 죽는 바람에 참 슬픈 일이었고 아이고. 그 친구를 10살 때부터 봤으니까 꽤 오랫동안 봐왔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이 아프다는 소식을 몇 달 전에 들었는데 연락을 못 가봤고. 무서워서 못 가본 거죠? 못 가봤어요. 집에 있으셨구나. 왜 못 가봤다고 하셨던 거죠? 무서워서 연락을 못했던 거죠. 뭐가 무서워? 뭐가 무서워? 그 친구를 보는 게 투병 중인 암투병 중인 그 친구를 보는 게. 그래서 근데 이제 보지는 못하고 일단 갔고. 장례식은 갔어요? 그럼요. 깼고 그리고 어제가 우리 와이프를 만난 지 15주년 딱 만났던 녹음일 날. 기준으로 어제가 네,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가. 그래서 어제 와이프가 톡이 와갖고 만난 날까지 다 그게 기념해요? 아니 특이하잖아 날짜가 이니까 그쵸.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지. 2월 22일. 어제가 2022년 2월 22일. 저 이자 제일 많은 날이었어요. 처음 만난 날. 처음 만난 날. 그때 사귀자고 한 날이 아니고 아니. 처음 만난 날. 2007년 로맨틱하다. 2007년 2월 22일. 멋있다. 네. 그래서 뭐 하셨어요? 와이프가 그렇게 바람을 넣길래 또 내가 또 감바스를 해서 직접 우와. 와인은 추워서 못 사고 추워서 못 사. 맥주에 감바스와 집에 남은 치킨으로 이제 깐풍기를 만들어서 되게 좋은 남편 같아요. 근데 만족하시던가요? 다 먹었어요 어쨌든. 다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맛은 있어요 제가 한 요리. 아니 그러니까 만족을 하든가요? 우리 형수님께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걸까? 그걸 원했던 게 아닌데. 아닐 수가 있다. 아니 돈을 벌어서 바깥에서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밖에 근사한 데 나가서 뭐 이렇게 식사를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었다니까. 그래요? 와이프가 해달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나갈 김이나 안 보이니까 그냥 그거나 해라 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너무 추웠고 평일이니까 퇴근하고 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끝났습니까 근황 토크? 네네. 예, 크게 뭐 정보 재미는 없었던 걸로 알겠습니다. 139회 1부 한 주간의 패션 이슈를 살펴보는 패션 브리핑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이번 주 패션 브리핑도 주간 패션 시장 동향부터 시작합니다. 네. 지난 2월 셋째 주에도 패션 시장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지난주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의 신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하루 10만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대통령 선거로 인한 여러 변수에도 불구하고 소비시장의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특히 본격적인 봄 신상품 판매를 앞두고 여러 패션 브랜드들이 새로운 시즌 컬렉션을 공개하면서 공격적인 영업을 준비하는 등 나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1일부터 20일까지 2월 누계 매출을 보면 아웃도어의 경우 노스페이스는 57% 상승했고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19%, K2 3%, 블랙 야크 28%, 네파 12%, 코오롱 스포츠 35%, 아이더 13%, 컬럼비아 25%, 릴레 22%로 집계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조사 대상 브랜드의 총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 신장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여성복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 크로커다일 레이디는 22%, 올리비아 로렌 16%, 쉬즈미스 14%, 지센 마이너스 1%, 리스트 8%, 올리비아 슬러 10% 등이었습니다. 다만 여성복은 전주에 비해서 약 10%포인트가량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또 남성 편집숍 웰메이드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1% 상승했고 올포유는 15%, PAT는 9% 등이었습니다. 골프웨어는 브랜드별 편차가 있었는데 JDX 멀티스포츠는 12%, 파리게이츠 마이너스 7%, 와이드앵글 3%, 가스텔바작 마이너스 13%, 팬텀 20%, 핑 1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2월 1일부터 20일까지 2월 셋째 주간 누계 매출을 네. 좀 살펴봤는데 뭐 여성복을 좀 제외하고는 다른 복종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상승한 기운이 그런 것 보입니다. 같아요. 여성복도 상승했어요. 상승했는데 이제 10% 정도 빠졌다라는 거고 여기 좀 뭐 계속 지금 저희 녹음일 기준으로 언제죠? 좋은 날 2월 22일. 22일이 지금 17만 명까지 올라왔는데 확진자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패션 쪽은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냥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감염병에 대한 과거와 같은 이렇게 과대한 그런 건 없죠.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명만 주변에 있어도 막 움츠리고 집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누구나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다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제 완전히 보호하는 이런 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3월 이제 9일이죠. 3월 9일이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선이나 총선 같은 큰 선거가 있으면 이 패션 매출에 좀 영향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미쳤을 거예요. 예전에는 알게 모르게 그때 중심으로 돈이 풀렸던 그 김대중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어느 시기라고는 못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금이 알게 모르게 그 밑바닥에서 이렇게 흘러들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고 오히려 방해가 되죠. 대선이나 그런 빅 이벤트가 있으면 아무래도 소비하고는 상관없어요.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마이너스 나는 경향이 더 있어요. 마이너스가? 알겠습니다.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뭐 어떤 후보가 좋을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뭐 그 패션 브랜드 매출과 크게 마이너스 효과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꼭 투표는 하시고요. 네. 투표합시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은 지난주 패션 브리핑에서 LF가 삼성물산 패션 부문을 이기지 못할 것으로 B급 인생이 예측을 했는데 이 예측이 무참하게 깨졌습니다. 네, 벌써? 네. 패션업계 1, 2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했던 삼성패션은 지난해 실적에서 처음으로 LF의 1위 자리를 내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 동안 매출이 하락하면서 고전했던 패션 기업들은 지난해 실적 반등에 성공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이 늘어나는 등 실적이 크게 개선됐는데 지난 4분기까지 잠정 실적을 종합하면 삼성물산 패션 부문은 지난해 매출 1조 7,6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00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LF는 매출이 1조 7,931억 원, 영업이익은 1,5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3%, 106.1% 증가하면서 두 기업 간의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로써 반도 패션과 삼성물산 SS 패션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양사 간의 경쟁에서 삼성패션이 1위를 놓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1위 자리를 LF에 내어준 겁니다. 이는 온라인으로 전환이 상대적으로 빨랐던 LF가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삼성패션 측도 지난해 SSF샵을 패션 플랫폼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등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그 1위의 자리가 깨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삼성 패션을 LF가 앞질렀네요. 넘어섰다라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이렇게 조금은 과장되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연결 기준이에요. 연결 기준인데 삼성물산 패션 부문은 연결이라는 게 없잖아요. 순수하게 패션 부문만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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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삼성물산이라는 데 포함돼서 패션만을 분사한 거고 LF는 연결 기준이기 때문에 패션, 외식, 부동산 뭐 이런 게 다 포함된 매출이에요. 그래서 순수하게 패션만 놓고 보면 여전히 삼성 패션이 한참 앞서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의미가 없잖아 이렇게 비교하면. 그냥 이슈를 한번 끌어보려고 썼다니까. 그 시선 한번 좀 끌어볼까요? 네. 아니 근데 항상 이런 게 이슈가 되기는 해요. 예전에 진짜 한 10여 년 전에 그 한번 LG 패션, 당시에는 LG 패션이었죠. LG 패션이 어마어마하게 외형 확장을 하면서 매출이 거의 근접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기사 한번 썼다고 네. 삼성 홍보실에서 임원이 찾아왔다니까. 그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했었어요. 옛날에는 삼성에서. 이번에도 삼성에서 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겠네. 전화 또 어떻게? 아니 이 기사 때문이 아니고 그런 이제 데이터를 보면 아니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예측을 했고 이게 솔직히 이제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삼성은 사실은 이제 미래 먹거리가 좀 불안해서 그렇지 현재만 놓고 보면 명품이나 그 해외 브랜드 매출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 매출의 한 반은 그 매출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인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에이세컨즈나 이런 내셔널 브랜드 일부가 다 까먹고 있는 거고. 저는 그렇습니다. 네, LF가 이 월등히 앞지르는 순간이 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켜보죠. 패션부문에서도 앞서는 순간이 그러니까, 없었죠.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최근 이사회를 열고 유통주식수 확대를 통한 주식거래 활성화와 소액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5대1 비율로 주식 액면 분할을 의결했다는 뉴스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한 주가 1,000원짜리 5개로 분할되면서 발행 주식 총수는 714만 주에서 3,570만 주로 늘어나고 한 주당 거래 가격은 5분의 1로 변동하게 됩니다. 지난 22일 종가 기준 14만 7,500원에서 2만 9,500원으로 변동하게 되는 겁니다. 액면 분할은 3월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4월 1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소식이었는데 우리 한별 이사님 네. 이렇게 기업이 그 주식을 액면 분할하면 네. 개미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세미들이 일단은 가격이 좀 싸지니까 그 주식 수는 많아지니까 좀 사고 파는 거래가 더 활성화되니까 유통량이 늘어. 거래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개미들한테 약간의 메리트는 있겠죠. 왜냐하면 덩치가 커서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는 예. 작아서 거래가 막 있어야 수익도 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근데 기업에서 이렇게 액면 분할하는 이유는 뭡니까? 많이 투자하라는 뜻이겠죠. 투자가 이제 없으니까 좀 전문가스럽게 좀 풀어줄 수 없습니까? 아니 물량
그 주식 물량을 늘리면 당연히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저한테 설명하지 마시고 듣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그런 거죠. 네. 네. 우리도 주식 선생이 아닌데 마이너스 손인데 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 누구한테 하여튼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그 지난번 잠깐 얘기했듯이 작년 그 매출 기준으로 해서 주당 1,500원에 그 배당을 했다고 배당, 현금 네네. 배당을 했다고 네. 1,500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실적이나 굉장히 좋은데 이게 주가에 반영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경영진이나 이쪽 주주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제대로 주가를 평가받고 싶다고 해서 유통 물량을 늘리는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을 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은 TBH 글로벌이 170년 전통의 영국 클래식 의류 브랜드 아쿠아 스큐텀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홈쇼핑 최초로 골프웨어와 여성복 라인을 선보인다는 뉴스입니다. 아쿠아 스큐텀은 우수한 기술력과 브리티시 헤리티지의 가치를 지닌 영국의 대표 럭셔리 패션 브랜드로 1, 2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방수 양무원단의 트렌치코트를 영국군들에게 공급하며 그 품질을 인정받아 오늘날까지 전 세계 저명 인사들이 즐겨 입는 브랜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TBH 글로벌은 아쿠아 스큐텀의 라이선스 판권을 확보해 국내 홈쇼핑 최초로 골프웨어와 여성복 라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TBH 글로벌이 아쿠아 스큐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인데 TBH 글로벌이 어떤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어요? 베이직 하우스. 베이직 하우스. 더 베이직 하우스의 약자예요. TBH. 더 베이직 하우스. 요즘에도 나옵니까? 그럼요. 베이직 하우스는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베이직 하우스가 그 중국 그 사업권을 팔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매출이 뭐 몇천억 하는 그 회사를 780억인가 800억인가 뭐 그거에 팔았으니까. 근데 뭐 그것도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 어쨌든 뭐 그 지금 얘기를 할게 아니고 이 TBH 글로벌이 새로운 내수 시장의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아쿠아 스쿠텀 골프를 런칭하는 거죠. 근데 아쿠아 스쿠텀 골프가 옛날부터 국내 시장에 있었어요. 고가 라인으로 있었어요. 나는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 아쿠아 스쿠텀이 여성 라인하고 그 골프가 원래 있었어요. 그 동일 레나운에서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골프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굉장히 고가의 골프 라인으로 했었고 여성도 트렌치코트랑 이런 그러니까 닥스와 버버리하고 거의 흡사해요. 상품도 그렇고 패턴도 그렇고 뭐. 찾아보니까 버버리와 함께 영국을 대표하는 럭셔리 브랜드. 우리 삐끗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 브랜드가 뭐 잘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다음 주에 확인해. 다음 주에 확인하는. 네, 일단은 홈쇼핑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이점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브랜드는 굉장히 럭셔리 쪽이거든요. 프리미엄이에요. 브랜드 가치가. 네. 그리고 그게 포지셔닝이 럭셔리인데 이거를 홈쇼핑에서 판매한다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요게. 그 당연한 얘기 하지 마시고 예측을 해주세요. 시간 잡아먹지 마시고 포인트만 얘기해요. 어쨌든 저는 성공할 것 같아요. 성공할 것 잘될 같다? 홈쇼핑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요거 영상 자료 남겨가지고 이거 매출 동향 분명히 꼭지 넣어요. 패션 브리핑에.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다음 부분은 뉴스. 아까 DJ 강 선배님께서도 살짝 인트로에서 얘기하신 부분인 것 네.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무신사가 네이버 리셀 서비스 크림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무신사 측은 일방적으로 온라인상에 사실과 다른 정보글을 올린 네이버 크림 측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억측에 불과하며 무신사는 에센셜 브랜드의 100% 정품만을 취급한다고 공식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한 소비자가 Fear of God 에센셜 상품을 무신사에서 구매한 다음에 크림에서 리셀을 시도했는데 크림 측에서 이를 가품으로 판정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무신사는 지난 1월 18일 네이버 크림이 제기한 Fear of God 에센셜 브랜드와 관련된 가품 취급 주장에 대해
크림 측이 고의적으로 가품 예시 사진 속에 무신사 브랜드 C를 노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무신사는 문제가 발생한 후 지난 한 달 동안 에센셜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을 진행하며 회수한 제품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까지 합쳐서 에센셜 공식 판매처인 팍선과 국내외 검증 전문기관의 정품 여부를 의뢰했고 해당 정품을 공급받고 검수하는 작업이 담긴 CCTV 영상 원본을 모두 재확인하는 등 유통 경로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무신사 측은 브랜드의 정가품 진위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은 해당 브랜드의 고유 권한이며 제품 유통 과정에 권리가 없는 중개업체에서 자의적 기준에 근거해서 검수를 진행하는 것은 브랜드의 공식적인 정품 인증 단계와 엄연히 다르며 공신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린 그 무신사와 크림 측의 양측 주장에 대해서 나온 이슈인데 이게 지금 뭐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무신사에서 판매한 에센셜 제품이 정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무신사가 의뢰한 곳들에서 이제 다 정품 인증을 받았고 사실은 검증이라는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게 그건 보는 사람마다 이게 이제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느냐 요거는 이제 개체 그러니까 그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개체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 크림 측에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품이라고 한 거고 제조사와 유통사는 그럴 리가 없다. 개체별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정품 상품이다라고 말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판매사가 정품이라고 한 것들은 정품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판매사가 정품이라고 하면 정품이다. 우리가 만들었는데 판매사가 거짓말할 맞다 한 이유가 거니까.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보면 무신사. 아니죠. 아니지. 아까 말한 팍선. 팍선. 팍선은 정품을 계속 정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은 다 정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이버 크림에서 그걸 가지고 가품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조금은 섣부른 판단을 한 거죠. 근데 크림이 그러면 잘못 판단을 한 건가요? 그렇죠. 크림은 어떻게 크림의 유통사에서 아니 만약에 이런 게요. 그 명품도 마찬가지예요. 명품도 다 송장이 있고 다 있어요. 네. 하지만 송장이 있다고 해서 명품 송장은 뭐 가라로 여부를 할수 확인할 있으니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일련 번호 이런 것들도 일련 번호가 있는 진품이 있고 없는 진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자들도 그걸 판단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병행 수입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병행 수입된 진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들도 그거는 진위 여부를 그 가리지를 못하는데 누가 유통사에 있는 유통하는 사람이 와갖고 이건 가품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백화점 사람이 와갖고 네가 판 버버리는 가짜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랑 똑같아요. 백화점 사람이 뭐가 근데 그 검증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잘못 볼 리가 없을 텐데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느냐. 그게 그러니까 궁금하더라고요. 먼저 하기 전에 그러면 절차를 판매자한테 이거 어디서 샀느냐 어떻게 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절차를 따라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겠지. 그냥 그 그러니까. 제품을 보고 이제 그냥 사는 거니까. 조금은 성급한 판단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 무신사 크림 이 사건이 좀 이슈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처음에 이 좀 이야기가 나왔을 때 무신사가 잘 나가다가 삐끗하나 싶었는데 뭐 물론 이미지적인 좀 타격은 있겠지만 아무튼 상품 관리를 하는 MD의 영역이 그만큼 중요해진 거고 플랫폼 전성 시대에서 그만큼 중요해진 거고 그리고 리셀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현상들은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경쟁들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판매를 했는데 그거를 진품 가품을 비전문가가 한다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리셀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네. 근데 이런 사건 하나로 또 이제 이 진품 가품 바람이 불어서 패션계에 확 퍼질 수도 있어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맞아요. 예, 패션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고요.